결혼 생활 중이라 저의 과거를 다 말할 수 없지만 이건 되게 나빴다. 이것도 전화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보고 사실 새벽에 진짜 울컥했어요. 동국이 장난 있지? 푸딩이 동생. 이렇게 오디션에서 정말 많이 떨어졌고 행복하세요, 모습이. 얼마 전에 제가 새벽에 이제 밤비 때문에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저의 인스타를 조금씩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직도 안 갔어? 저 세 번째 다시 들어오고 있네요. 제발 가 빨리. 새벽에 너무 자주 깨어있다 보니까 이제 약간 졸음과의 싸움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뭐 하고 계실까, 잘 지내고 계실까? 또 우리 송룡이 분들이나 저의 팔로워 분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잠을 안 자고 계신 거예요. 고민도 진짜 많으시고 저도 막 생각하는 되게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같은 고민도 있으시고 제가 그때 이제 밤비를 돌보면서 답을 하느라고 다 하지 못했는데 질문들을 다 캡처해가지고 아 이거는 우리 승하로운에서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네 생각을 해서 새 코너를 만들게 됐습니다. 좀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뭐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겠지만 그냥 소소하게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되게 많은 분들과 연령대 분들의 좀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인생 관련 질문들은 3월이다 보니까 이제 입학하시는 새내기 분들도 많고 그런 질문들이 좀 많아서 결혼 준비하면서 직장을 그만뒀는데 3월 2일 다시 출근을 합니다. 오늘이 3월 2일인가? 오늘 출근을 하셨겠네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전 과정이 제일 떨리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사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날은 상황들에 빨리빨리 적응하느라 사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은 정신없게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저한테도 뭔가 클리어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일 끝나고 밥을 진짜 맛있는 거 먹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힐링을 하는 타입인데 네,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본 곳에서 합격 소식이 왔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출근 전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낼지 고민이에요. 저는 독립한 지,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한 지 이제 15년이 넘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아직은 출근 전 남은 시간이니까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휴식과 그리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출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출근을 해도 주말에 쉬는 날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때의 여유와 저도 지금 또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서 월화수목금토일이 있는데 일요일 밤에 좀 싫거든요. 월요일에 출근해야 되니까. 자기 자신에게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언니 저 면접에 떨어졌어요. 모든 의욕이 없고 그냥 인스타 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어요. 저 평생 이러면 어쩌죠? 라고 하셨는데 면접은 떨어질 수 있어요. 저도 오디션에서 정말 많이 떨어졌고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많은 경험을 얻게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평생 이러면 어쩌죠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땅굴을 파는 것보다는 어서 새로운 면접을 또 준비하시고 또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내야 되기 때문에 좀 용기를 갖고 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학이라 평온하면서도 다음 학년을 불안해하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새벽에 딱 봤었는데 방학이라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 지나온 과거이기 때문에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41살이 됐지만 아직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겠지만 그 시기에는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때 더 잘 놀걸 아니면 새학기 시작될 때 더 잘할걸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물론 그 학년마다의 책임감이 있겠지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좋은 어른이란 뭘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어른이 뭐죠?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어른이랑 소위 이제 분류되는 나이에 있는데 좋은 어른이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도 아직 하고 있는 시기이고 누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다는 건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가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인간관계에 지쳐서 퇴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점이 많지만 포기하려고요. 사실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 좀 분리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나의 일하는 공간과 나의 사람들과 이걸 조금 분리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진 느낌? 저도 분명 그런 시기가 있었고 내가 이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떻게 평가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지낼 수 있을까? 직장이면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잖아요. 진짜 어려운데 나 자신을 위해서 좀 분리해서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결국에는 우리 모두 어우러져 살아가긴 하지만 결국에 나 자신이 행복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나 자신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연애, 결혼, 결혼생활. 지금 이거 제가 다 되게 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애는 좀 약할 수 있어요. 연애한 지 오래돼가지고 프로포즈 받았어요. 결혼 준비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지 모르겠어요. 이때가 제일 힘든 시기예요. 결혼 준비. 물론 이제 오시는 분들도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가족들도 생각해야 되고 하는데 두 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결혼식 전날까지 거의 나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결혼식을 준비했거든요. 결혼식 자체를 들판에서 모든 세팅을 제가 다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예식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양가의 부모님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기 때문에 막 진짜 뭐 되게 많잖아요. 막 리스트 만들어서 할 만큼 막 하객 명단도 만들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또 청첩장 돌리러 가야 되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주인공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두 분입니다. 올해 만난 남자친구가 저와의 의리를 저버렸어요. 바람을 폈다네. 그래서 헤어졌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건 되게 나빴다. 이런 분들은 바로바로 마음을 정리하세요. 너무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분은 절대 다시 만나면 안 돼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또 사랑이 사랑으로 잊혀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 집에 막 이렇게 굴파하고 막 우울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 날씨 되게 좋으니까 밖에도 자주 나가셔서 새로운 만남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처음으로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어요. 제가 결혼 생활 중이라 저의 과거를 다 말할 수 없지만 저에게도 이제 첫사랑과의 이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났죠. 정말 많이 지났지만 진짜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읽다가 웃은 게 너무 공감이 가면서도 너무 이 사연 자체가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그때 막 너무 죽을 것 같고 너무 슬프고 막 하잖아요. 전화도 계속 했고 전 사서함 시대거든요. 혹시 아세요, 사서함?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내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다가 뭐 집 정리하다가 추억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면 자꾸 웃음이 나실 거예요. 지금은 제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승아 언니 또는 승아 누나가 왜 웃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나중에 이거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진짜 웃음이 날 만큼 사실 너무 사랑스러운 질문입니다. 이제 신혼 100일이 갓 지났는데 신랑 출장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전화드리고 싶었어요. 누구세요? 연애를 짧게 하다가 결혼을 하셨나요? 전화 연결을 하고 싶네, 이분은. 저희 이제 남편이 그 직업 때문에 지방도 많이 가고 얼마 전에 해외도 또 길게 갔다 오셨어요, 촬영 때문에. 그게 저도 처음엔 싫었어요. 계속 같이 있고 싶고 막 저녁도 맨날 같이 먹고 싶고 하는데 결혼 생활은 길잖아요, 되게. 각자의 일을 하고 하다 보면은 매일 같이 붙어 있는 것보다는 분리되는 게 훨씬 더 보고 싶어지고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조금 더 결혼 생활 하시다 보면은 출장 간다고 하면 친구한테 전화해요. 출장 갔다고. 나중에는 더 연애하는 것 같아서 좋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 그렇고 그 시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저의 이제 메인 카테고리죠.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제가 임신까지는 잘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출산과 육아는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편지를 써서 보내던가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언니처럼 임산부인데요. 소식자 탈출하고 먹덧의 대식가가 됐어요. 지금 제가 딱 그래요. 처음에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오히려 몸무게가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7개월 차인데 이제는 먹어도 배가 계속 고픈 거예요. 고기를 원래 2인분을 먹었으면 3인분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과일을 하나를 먹었으면 하나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또 살이 너무 많이 찌는 게 좋지 않대요. 그래서 저는 저와 아이가 건강할 수 있는 그 목표를 정해가지고 매일매일 몸무게를 재요. 아침, 저녁. 전 진짜 야식은 절대 안 먹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지금 7개월이고요. 한 5, 6kg 쪘어요. 8개월에도 이걸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전 승아님이랑 동갑이에요. 결혼 3년 차에 작년 한 해 유산을 3번 겪고 나니 승아님 임신 소식이 너무 감격이고 순산까지 응원할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제가 새벽에 이걸 봤거든요. 저도 제 나이에 이제 임신을 한 게 사실 빠른 또 나이는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노산에 분류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우선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제 순산까지 이렇게 마음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글을 남겨주신 분도 또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고 제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전해주세요. 저도 승아님처럼 8월 출산 예정인 토끼맘이에요. 전 지금 자분이랑 제왕 고민 중인데 승아님은 자분할 생각 있으세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저도 이걸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건 이제 모든 상황이 갖춰졌을 때 자연분만이 가능하고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애도 돌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아직 배우는 과정이라 최대한 되면 자연분만을 하고 싶고 뭐 아이를 위해서도 당연히 있지만 좀 저 자신을 위해서 하고 싶기는 해요. 19개월 아기랑 쟁일 놀다가 아까 재우고 정리하고 운동해요. 오랜만에 거울 보니 초라해 보여요. 제가 아직 19개월 아이가 없어서 이 마음을 다 모르지만 저도 이제 밤비 간호를 한 지 1년 반 정도 됐단 말이에요. 최근에 제가 SNS 활동도 거의 안 하고 유튜브도 안 하고 이제 했던 게 밤비가 사실 조금 많이 힘드는 순간이었어요. 저도 이제 간호를 한 1년 반 정도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을 자꾸 놓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먼저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운동하시는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이것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아이 자는 시간이 제일 예쁘다는 말씀 많이 하잖아요. 저도 밤비 잘 때 막 샤워도 빨리 하고 막 이렇게 뭔가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챙기시는 식사도 진짜 맛있는 거 하시고 조금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강아지 반려견 파트의 9개월 아가 육아 밤비처럼 아픈 16 강아지 돌보고 있는데 좀 지치긴 하지만 지금 너무 소중한 걸 알아요. 요거 보고 사실 새벽에 진짜 울컥했어요. 밤비도 지금 16살이고 밤비가 진짜 아팠을 때 한 5일 정도는 나를 샜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저도 임신 중이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9개월 아이를 육아하시면서 간병한다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힘든 시간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1년 반이면 밤비가 저한테 시간을 진짜 많이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한 달이라는 어떤 시한부를 받았던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진짜 그 순간들이 나중에 너무 소중할 것 같아요. 저는 일어나면 밤비 냄새를 되게 오래 맡거든요. 그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조금 많이 지치시더라도 힘내시고 또 글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저와 사실 되게 많이 비슷한 상황이시니까 저도 또 위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너에 대한 질문이야. 임신 사실 댕댕이들이 알아챘나요? 엄마가 임신하면 달라진다는데 알고 있어? 틴틴아, 엄마 여기 잼마 있는 거 알고 있어? 아마 모르는 것 같아. 아니 아는 거 아니야? 어? 진짜 회장. 고기 있지? 어. 고기 잼마 있지? 동생 틴틴이 동생. 응, 고기 있었어. 그랬지. 틴틴이는 좀 아는 것 같은데
다람이는 모르는 것 같아. 다람이는 막 배 위에 점프해서 올라오고 하는데 알아? 여기 엄마 잼마 있던 거? 여기 아가 있잖아. 거기 있지. 그 틴틴이는 엄마 가끔 제 배에 막 있어주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의 특이사항을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14개월 아기와 행복한 육아 중이에요. 뱃속에 아가 품고 있을 때 반려묘가 소풍을 갔어요. 그리움만 가득합니다. 14개월이면 지금 돌 지나가지고 너무너무 귀여운 시기겠네요. 막 걷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던데. 저희 가족의 소원은 밤비가 잼마의 얼굴을 보고 가는 거예요. 사실 당연히 보고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친구들이 이제 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던 게 혹시나 밤비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도 이제 베일 어게인이라는 우리 영화가 있잖아요. 다시 강아지들이 여러 가지로 환생을 하잖아요. 오빠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잼마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제 친구는 밤비는 이제 견생 인생 너무 오래 살아봐서 이제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겨내려고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이 품고 있을 때도 그런 시기들을 보내셨으면 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14개월 아이가 크면 엄마가 이랬다고 이야기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또 아름다운 기억이고 소중한 기억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주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언니 요즘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인데 행복할 때도 있고 안 행복할 때도 있고 매일매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질문 받은 것 자체가 뭔가 행복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의 감정을 들여다봐 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행복한 일인 거잖아요. 우리 승윤이 여러분들도 갑자기 궁금했어요. 행복하세요 요즘이? 20대에 느끼는 외로움, 30대에 느끼는 외로움, 40대에 느끼는 외로움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다른 것 같은데 다 경험 우리가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맞춰서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또 살아가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윤지라는 친구랑 좀 먹는 이야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왜 이러냐? 뭐 이렇게 하면서도 근데 주고받는 그게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에 행복 찾고 우리 승윤이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마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컨텐츠는 저도 되게 많이 힐링되고 생각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승윤이 여러분들께서 제가 커뮤니티에 이제 글을 남기면 어떤 질문들, 어떤 고민들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되게 많이 위로를 얻고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는데 우리 승윤이 여러분들도 승하로운을 보시면서 그런 시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반가웠어요.